오도이촌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웬만하면 집은 사지 마세요. 평생 대대손손 상속하는 수가 생기고 자산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도이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노후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같은 거 짓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로 말립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살던 시골에 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새로운 집을 사서 혹은 지어서 건축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오도이촌 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요게 많은 분들이 열망하는 서울에서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평, 양평 이런데 단독주택이요, 경매로 30% 40%대까지 떨어집니다. 반값에 나와 있는 게 벌써 지금 몇 겁니까? 지방의 시골에 단독주택 한번 잘못 지으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아무리 지어놔도 나중에는 대대손손 상속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도 많은 분들한테 말리거든요. 어지간하면 임대를 하고 절대로 함부로 사지 말고, 전세나 이런 것도 조심해라. 나중에 역전세 날 수가 있고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난 전원주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도이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농막이 있습니다. 6평 농막을 활용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농막이 컨테이너 막 이렇게 있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멋진 농막들을 정말로 제대로 전원주택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농지를 사서 그 농지에 농지연금을 하면서 거기 위에다가, 농막은 농업용 시설이라서 농지연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내부가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화장실 싱크대까지 있는 이런 농막을 한번 고려하시고요. 절대로 함부로 전원주택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농지에 주차장이랑 화장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더 손쉽게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화장실에 농막이면 그게 전원주택 아닙니까? 사실상 농막이지만 전원주택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주택들은 결국은 나중에 농지연금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려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히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한정된 자본으로 오도이촌 하시고 전원주택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섣불리 멋진 집을 지었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임대로 접근하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농지에 농막, 주차장, 화장실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입찰했던 물건이에요. 이것도 진짜. 이때는 내가 맹지인데 왜 입찰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인데. 맹지여도 상관없던 시기죠. 2024년도에 제한이 생겼고, 우리 어머니는 이미 농업 경력 다, 이때는 2년 제한도 없었어요. 경상북도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가볼 적 없는 거제 농지를 낙찰받아서 잔금 치고 그 다음날 농지연금 신청하면 되는 때였거든요. 이 땅이 왜 좋은가? 제가 이 땅에 왜 꽂혔는가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거제도 연수원 리조트, 한박금 스테이, 요 앞에는 무슨 펜션. 그럼 뭐 여기 뭘 갖다 놓는다? 이제 아셔야 되죠. 농막 하나 갖다 놓으면 거제도 펜션 하나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가을에 한 번씩 가는 걸 꿈꿨는데, 가는데 젊은 양반이에요. 한 제 또래? 그때 지금으로 한 6, 7년 전이니까 30대 후반 중반 이런 젊은 양반이고, 대리에서 왔다는 발표가 되고, 누구 뭐 하면서 대리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거 농지연금 하려나 보구나 딱 감이 왔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차로 한 3-4시간 걸리는 농지예요. 근데 그분이 또래도 우리 어머니 또래야. 그 낙찰을 받으신 아들이 대신 와서 아들이 해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을 제가 얼굴을 기억했죠.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죠. 저는 벤차랑 무리와 이쪽에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 거고, 저는 그 사람을 봤잖아요. 딱 정확히 봤잖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전국의 어떤 농지든 간에 싸게만 받아가지고 농지연금 할 수 있던 시기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감정평가도 외부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때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번에 지원에 갔는데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왔을 것 같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까지 갈 사람이면은, 이런 농지가 전국에 수백 개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24%대까지 떨어지는 농지연금 하기 좋은 농지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혹시나 알아볼까봐 구석에서 이렇게 왔어. 진짜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처럼 좀 더 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더 썼고, 제가 1등하고 그 사람이 2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저 인간 시골에 무슨 20%까지 떨어진 뭐 훌륭한 농지일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거를 낙찰받아 간다고 이 가격에 그 사람도 전화가 왔죠. 그래서 그 뒤로 한참을 그랬어요. 그러던 시기가 있었다. 펜션은 날아갔다. 여러분 이런 농장 낙찰받아 보면 농지연금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을에 가족 여행을 갈 수가 있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가족 이렇게 먹고.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5도 2촌 꿈꾸시는 분들이나 노후에 귀촌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웬만하면 집은 사지 마세요. 평생 대대손손 상속하는 수가 생기고 자산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농촌 체류용 쉼터든 뭐든 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지는 마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낙찰 사례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농막을 잘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단독주택을 함부로 지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이룸면 망칠이라는 곳에 농지가 나왔는데요. 4억 2천짜리가 21% 8,900까지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1억 정도, 감정가 대비 한 23% 정도에 낙찰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위치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거제도 앞에 망치 몽돌 해수욕장, 아마도 돌멩이나 이런 것이 이쁜 회색 돌로 이루어진 곳인 것 같아요. 거기에 BBQ, 세븐일레븐, 마트 다 있는 이 펜션촌인 이곳에 멋진 석양이 질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멋진 바다뷰가 나오는 이런 땅들이 농지로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차라리 이런 땅을 사서 농지연금 하시면서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모듈형의 농막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앞뒤 밭이 여러분의 정원이 될 테고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돈이 남아 돌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지방의 지역의 전원주택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농지연금하세요. 그리고 농막 갖다 놓으세요.